안녕하세요. 골똘 자녀교육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복지관에 다니는 제 큰아이가 요즘은 뉴스를 엄청 많이 보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올 한 해는 복지관을 거의 가지 못했고 저랑 집에 많이 있었답니다. 근데 엄마랑 있으면 많이 심심하니까 코로나가 심해지면 또 복지관에 못 갈까 봐 걱정이 많습니다. 아프거나 병원에 계신 분들이 지금 더 힘드실 텐데요. 큰아이 수술했을 때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방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역에서는 제일 큰 병원에서 경련약을 받아서 매일 먹었는데요. 경기는 계속적으로 계속되었습니다. 경기가 무서운 것이 한 번씩 할 때마다 뇌에 충격을 주어서인지 말을 조금 배우고 나면 경련을 한번 하고 나면 배운 말을 다 잊어버리고 못하게 되곤 하였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약에 대한 후유증보다는 경기를 하면 성안뇌를 손상시키는 것이 더 무섭다고 하셨어요. 그 당시에 신문에 서울의 경기를 식이요법으로 고칠 수 있다는 기사를 보고 서울 큰 병원에 가보기로 했어요.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보니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른쪽 뇌가 전체적으로 G형으로 생겼고 뇌가 자라면 주름이 잡혀야 되는데 MRI상으로 볼 때 오른쪽 뇌는 거의 주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G형으로 생긴 또 오른쪽 뇌 전체에 경기파가 너무 심하게 퍼져 있어서 약물로는 조절이 안 되고 아이의 뇌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으니 뇌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식이요법으로도 힘든 케이스라고 했었습니다. 그때가 시온이 3살이었는데요. 전국에 병원 파업이 있어서 수술을 못하고 그냥 내려왔었습니다. 너무 어린애라 다음에 수술하기로 하고 약물로 버텨보려고 했습니다. 2년 정도 그래도 다행히 맞는 약을 찾아서 좀 버티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밤새도록 아파하고 또 경련을 하고 나면 계속 울고 불안해했습니다. 이번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큰 결심을 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경기파가 나오는 뇌의 일부분을 절제하는 그러한 수술이었습니다. 뇌 수술을 거의 12시간 넘는 수술을 3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아이들은 마취 시간이 최대 12시간인데 아이의 뇌 절제하는 부분이 너무 커서 1차 수술을 하고 또 일주일 뒤에 다시 2차 수술을 하고 또 일주일 뒤에 3차 수술을 하고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수술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 제일 먼저 수술실에 들어가서 제일 마지막으로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께서는 나는 수술을 최선을 다해 잘했지만 뇌라는 것이 일단 한번 열면 수술하면 균이 들어갈 수도 있고 뇌압이 높아져서 뇌가 붓기도 하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뇌 수술 후에 경기는 안 하게 되었지만 걸을 수 없는 아이도 있었고 또 목숨을 잃은 친구들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수술 동의서에 3번이나 사인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아찔합니다. 신경외과 인턴이나 레지던트 선생님들도 수술 후 아이들의 예후가 어떠한가요? 물어보면 뇌는 잘 모른다고 어떻게 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술 받는 동안은 수술 중이라는 글씨만 바라보고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제발 아이를 살려만 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신경외과 의사쌤들이 머리에 붕대를 감은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 CT실에 내려가서 수술한 부위를 다시 사진을 찍어 봅니다. 기적적으로 아이의 수술은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를 하는 부분이 워낙에 넓어서 오른쪽 뇌의 전두엽 부분을 제외한 측두엽, 두정엽, 후두엽 이 부분을 다 잘라내었기 때문에 수술 후에는 제 아이 눈은 돌아가 있었고
제대로 잘 걷지도 못했습니다. 또 침대에 누우면 수술실에 데려갈까봐 잠도 안 자고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을 때는 밥 먹을 때만 제가 들어갈 수 있었는데 너무 심하게 울어서 간호사분들이 저를 들어오라고 해서 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둘째는 17개월 정도 되었었는데요. 같이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조금씩 회복되어서 퇴원을 하고 내려왔는데 기쁨도 잠시 며칠 뒤에 다시 아이가 열이 39.8에서 40도를 오가면서 열이 너무 심하게 나니까 벌벌 떨고 힘들어했습니다. 밤늦게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입원을 했어요. 마취도 없이 뇌 척수액을 뽑아서 검사를 했더니 뇌 수막염이라는 겁니다. 여러 번의 수술로 감염이 되었다고 합니다. 독한 항생제 치료를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다행히 염증 수치는 내려갔지만 열이 잘 내려가지 않아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나중에는 의사 선생님들도 열이 왜 안 내려가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또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에 병원 투병 생활이 있었고 또 퇴원하고 나서 재활치료 그리고 특수학교 입학 그리고 복지관 생활 여러 가지 힘든 과정들이 있었지만 큰애는 지금 우리 옆에 살아 있습니다. 지금은 뇌 수술로 인한 뇌병변 장애와 또 지적 장애 1급이고 또 뇌 수술 시에 시야를 담당하는 후두엽을 잘라내어서 보호자 없이는 밖에 다니기 힘들지만 찬양 노래를 너무 잘하고 좋아하는 이쁜 소녀가 되었답니다. 꿈이 뭐예요? 하면 찬양 부르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었어요. 찬양의 은사를 주셔서 노래를 여러 번 들으면 곡 전체를 외우고 가사를 다 외우고 잘 따라 부릅니다. 큰애는 비록 장애가 있지만 곡과 가사를 잘 외우고 잘 부를 수 있는 재능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제가 이렇게 수술 이야기를 상세하게 하는 것은 큰 장애가 있음에도 우리 큰아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하나는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분명히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상담한 부모님은 다른 아이들은 사교적인데 우리 아이는 너무 내성적이고 조용하다고 조금 사회성이 좋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못하는 것만 자꾸 찾아서 얘기하지 말고 우리 아이가 차분하고 내성적이기 때문에 더 잘하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눈을 돌리고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겠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지켜보고 또 아이와 진실하게 대화하다 보면 꼭 아이의 재능을 찾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발견할 수도 있고 아이가 스스로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시간이 또 아이마다 틀리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또 수학을 잘하고 공부를 잘하고 또 영어를 잘하고 또 피아노를 잘 치고 이런 것도 재능이지만 우리 아이는 참 성실해요. 또 우리 아이는 끈기 있게 열심히 잘 감당해요. 그리고 아주 긍정적이에요. 또는 유머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아주 건강해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나 성품 또는 마음가짐 그리고 건강함 이 모든 것이 아이만의 특별한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아프고 또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겨서인지 우리 옆에 지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큰 감사가 됩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엄마 말을 안 들을 때도 많고 또 공부를 안 할 때도 참 많이 있고 참 자식이 내 맘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내 옆에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가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이에게도 너는 우리의 귀한 존재임을 또 지금 내 옆에 너가 있어서 엄마는 정말 행복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해 보셨으면 합니다. 긴 시간 제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